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프로페문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좀 회사 관련해서도 제가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지금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손을 좀 대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쨌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채널이 아니면은 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컨텐츠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좀 할까 했는데, 제가 멕시코나 이제 그 밖에 다른 외국에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사건을 하나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뭔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슬라라고 쳐서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 생활 그만두고 이상한 회사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망한 회사인데, 소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소가 괜찮다 보니까 소를 좀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팔자. 근데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깃집이나 이런데 이제 뭐 미국산 이런 것처럼 해서 이제 들어와서 판매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용으로 팔리는 쇠고기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과자에도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면에도 소고기가 들어가고요. 그 성분표예요. 그 밖에 뭐 햄버거들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들, 그런 것들 보면 패티에 다 소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의 소고기들도 이제 다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 용도로 쓰기 위한 소고기를 한번 수입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정했던 지역이 여기 이슬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도에 보면 제가 보이시죠? 요건 제가 나중에 요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보면 베라크루스라고 보이죠, 그죠? 베라크루스 주에 있는, 여기 있구나. 베라크루스 주죠. 베라크루스는 여기 항구 도시고, 여기 베라크루스 주 안에 대륙에 있는 작은 곳 이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아니죠. 촌이죠. 그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한국에서 한 2달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멕시코로 넘어갔거든요. 한 3명이서 넘어갔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에 동양인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고 동양인이요. 동양인이 저희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좀 힘들게 좀 생활을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돼지 농장에서 거기에 또 사무실하고 이제 숙소가 같이 있는 곳에다가 그냥 침점을 3개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축장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던 방식은 현지인 동업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추진하려고 했었냐면, 현지인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 로렌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아마도르인데, 로렌소 아마도르 로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시장하고 좀 많이 사이가 친했어요.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소 목축, 하나는 파인애플 농장. 하나는 소 목축, 하나는 파인애플 농사. 그 당시에 뭐 파인애플이 뭐 비싸지는 않았지만, 당시 저희가 파인애플 사 먹었던 그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1,000원에 파인애플 이만한 거 있죠. 요만한 거 한 3개 그렇게 사 먹었었습니다. 되게 싸게 먹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동양인이라고 바가지 씌운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 했죠? 소고기 가져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가
소를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그 농장의 부지에 청결한 도축장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축장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한국에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뿌리자. 혹시 식품업계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멕시코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항구 도착 가격이 얼마더라? 톤당 해서 미국산 소고기 제일 싼 거 기준보다 50원에서 70원 정도가 더 쌌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하실 겁니다. 비용을 다 계산해 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었으니까 혹시나 그분에 도전하실 분이 계시면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를 그렇게 가지고 오고 하나는 뭐 했냐면 그 소 부산물 있잖아요. 뭐죠? 곱창, 대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도 먹던 염통도 먹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또 공장을 하나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갖고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뭐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익혀서 가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 도시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이게 이슬라라는 지역이 보시면은 좁아지는 곳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북쪽보다는 남쪽에서 그 뭐죠, 국경이랑 좀 가깝고요, 바다랑도 좀 가까운데 좀 안쪽입니다. 내륙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당시 2001년이었나? 아니죠, 2010년? 2011년? 이때쯤이었을 것 같네요. 이 콜롬비아에서 나왔던 그 마약상들이 과테말라를 들어와서 과테말라를 거쳐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갑니다. 제 치아파스를 거쳐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 마약상들이 1차로 거쳐서 쉬는 동네가 이 이슬라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걸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 보니까, 근데 첫날에 이제 그 농장에서 자기 전에 이제 사장님은 또 어떻게 그 뭐냐 읍내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읍내죠. 읍내에다 집을 하나 어떻게 현지인 동업자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 동업자가 집을 구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으로 이동해서 농장의 숙소에서 자고 이제 거기서 공사하고 그랬었는데, 첫날에 농장의 숙소에서 되게 희한하게 총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멕시코는 위험한 동네야, 그러니까 총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총소리가 들리니까 위험한 동네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그쪽에서 지낼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쪽은 어디 쪽이었냐면 보데가 아우레라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이쪽으로 쭉 갔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란초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요쪽에 있었고요. 이쪽에서 이제 그거를 도축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이 동네가 뭐 하는 동네라고요? 마약상들 1차로 쉬는 동네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마약상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약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마약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중독 때문에 이제 죽는 사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웠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동업자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걔네들의 소를 키우는 것들은 방식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농장이 이렇게 해서 반을 딱 나눠.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다가 그냥 모아놔요. 소를. 다음 이쪽에서 소들이 뭐 풀을 먹잖아요. 이쪽에 풀 다 먹었다 싶으면 좀 옮겨.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 풀을 다 먹고 있는 동안 여기서 풀이 나요.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이제 이쪽에도 풀 다 먹고, 그럼 이쪽에도 또 그만큼 풀이 나 있어. 그럼 이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제 다른 사료 안 먹이고. 대신에 문제는 운동량이 충분하고 소만 이제 풀만 먹다 보니까 조금 질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식용 중에서 구이용이나 이런 쪽으로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가공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동네는 이제 그렇게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산업에 충실했어요. 파인애플과 소 키우는 거 두 가지 아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동네는 이제 지금 뭐 멕시코의 전체적인 문제긴 한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큽니다. 이게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사실은 여자 관계에서도 좀 생겨요.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더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실은 이제 제가 있던 농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동업자가 이제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맹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고로 동업자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30이 넘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부인이 5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5번째 부인의 아들내미였습니다. 아들이 10살이 안 됐고요. 참고로 그 둘째였던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진짜 친구를 먹었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2달, 3달 정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하고 또 놀러 왔길래 그분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그분이 또 구워 먹을 고기도 좀 제 별미를 좀 별도로 좀 챙겨주더라고요. 맛있는 부위로. 그래서 그날 우리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저는 술 안 먹었지만 같이 계셨던 분들은 이제 거하게 이제 멕시코니까 테킬라와 함께 즐겁게 한잔 했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그 현지 동업자한테 이제 전화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냥 걸으려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평소에 와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와. 농장 쪽에 뭐지? 해가지고 어차피 토요일이면 저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사장집에 가서 이제 자고 다음날 교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쪽에 갔다가 좀 이상해서 이제 그 현지 동업자 집 쪽으로 가봤는데, 그 동업자가 집에서 이제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제가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이제 공사 인력을 데리고 온 친구가 파블로라는 친구였는데, 그 동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총 맞아 죽었대요. 뭔 소리야. 그 전날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내일 봅시다 하고 했는데 총 맞아 죽었대.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뉴스 찾아보고 뭐 난리를 지었었는데, 그래서 그분 거기 다녀왔죠. 거기 어디냐, 장례식을 다녀왔죠. 장례식 다녀와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젝트는 자빠지고 저는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TVN인가요? 거기서 벌거벗은 세계사를 하잖아요. 좀 열받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멕시코는 제가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되게 위험하기만 한 나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위험한 것도 있죠. 위험한 지역도 있고. 근데 모든 게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동네 같은 위험한 동네도 있는 거죠. 그죠? 이슬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위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런 동네들도 있으니까 멕시코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마약이 연관되어 있는 동네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그때 그분이 죽고 나서 이제 좀 뉴스가 좀 있어요. 좀 살벌하긴 한데, 그분 이름을 제가 구글에서 좀 미리 찾아놨습니다. 로렌소 아마도 루셀이라고 찾으시면은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뉴스 하나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진은 좀 끔찍합니다. 실제로 현지 멕시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모자이크 같은 거 치잖아요. 현지에서는 전혀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끔찍한데, 노딱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다 모자이크를 좀 하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뉴스 내용을 잠깐 보자면, encuentran ejecutado en Loma Bonita a Ganadero de Isla. 자, 이슬라라는 지역의 농장주가 ejecutado가 원래 영어로 치면 execute, 처형하다는 뜻이거든요. 처형된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로마 보니타라는 지역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세트라타 데 로렌소 아마도르 루셀. 저 로렌소 아마도르 루셀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quien fue encontrado en uno de los caminos de acceso a la ciudad de Loma Bonita. 자, 이 사람은 fue encontrado, 발견이 되었어요. en uno de los caminos de acceso, 어떤 접근로 a la ciudad de Loma Bonita. 로마 보니타라고 하는 그 시로 가는 접근로 중에 한 군데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Tenía un mensaje en una hoja de papel que decía. 자, 여기 이하에 요렇게 적혀 있는 어떤 종이에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뭐냐면, Esto les pasa. 이거 당신들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포로 찾겠다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제 돈에 관련된 거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까르텔하고 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약상이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정말로 도망치듯이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억지로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이제 하루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보실 분들 한번 봐보시고 찾아보시고,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3년인가 4년 전에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뉴스가 하나 있는데, 자, ejecutan a 7 personas en Isla. 자, 이슬라라는 지역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네가 이슬라입니다. 이슬라라는 지역에서 7명의 사람들이 ejecutan, 7명의 사람들을 처형해버렸어요. 처형합니다. 근데 그 중에 tres de ellos, 그 중에 3명은 eran hijos de Lorenzo Amador Rosell. 로렌소 아마도르 루셀의 3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로렌소 아마도르 루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2011년 2월 달에 처형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로 당황했었습니다. 이 중에 제 친구도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물어봐요. 제가 멕시코에 좀 살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멕시코에 가면은 안 위험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 아니면 이제 제가 중남미 쪽에 좀 있었으니까 뭐 니카라과에도 좀 있었고 온두라스에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도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물어봐요. 그런 동네가 많이 위험하냐고.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녀본 곳 중에서는. 처음에 대한민국 벗어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위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자, 일단 그렇게 깔고 갑시다. 그렇게 깔고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멕시코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지역은 조금 위험하죠. 그런데, 이걸 좀 닫아버리고, 제가 이제 주재원으로 지휘를 했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살티오라는 동네입니다. 요 살티오라는 동네. 여기는 너무 안전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멕시코의 제3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좀 큰 도시인데 사실은 몬테레이 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시가 모여가지고 몬테레이를 구성하는 거예요. 몬테레이 지역을. 근데 이제 이쪽 동네도 되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갱이 나오고 막 총 쏘고 막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웃음에도 한마디 합니다. 그런 까르텔들 여러분들이 볼 일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볼 일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좀 젊은 분 사람들한테 좀 주의 깊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지인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괜찮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도둑들은 존재하죠. 살인범들도 존재하고 범죄자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겠죠. 멕시코도 혹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존재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몇 시 이후에는 이쪽 길로 지나다니지 마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몇 시 이후에는 그쪽으로 안 가면 돼요. 그러면 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중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글맵을 열어서 한번 본 김에 제가 니카라과에도 좀 있었습니다. 마나구아라는 도시에 있었고요. 이 나라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12월 31일 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 11시 반에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아무런 위험도 감지되지 않았고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온두라스에 출장을 갔을 때는 여기는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느꼈고요. 온두라스에서 벌어졌던 일은 나중에 그때 니카라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멕시코에 처음으로 갔을 때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좀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평생 살면서 좀 겪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긴 합니다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트라우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알던 사람이, 저하고 인사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바로 총 맞은 시체로 뉴스에서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그 뉴스에서 나왔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또 가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같이 동행했던 그 현지인 친구가, 그 동업자의 아들이었던 그 친구가 또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거를 보고, 좀 트라우마가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 아들내미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내미들이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만 남아가지고 계속 돈을 벌고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도 좀 새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기술이 좀 없어가지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주저리 읊어봤습니다. 이 동네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이슬라라는 동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상황들이 있으면 제가 안 갔던 곳이라도 갔던 사람들의 인터뷰라도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눈동자가 자꾸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뭐냐면 모니터링을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캠은 컴퓨터에 박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오른쪽 보는 것처럼 제 입장에서 왼쪽을 보는 거거든요. 왼쪽에 이제 모니터링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었다면 여러분들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행복한 또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제가 스페인어 책을 하나는 다 써놓긴 했어요. 다 써놓긴 했는데 그걸 좀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에 지금 투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출판사에 어느 정도 투고를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북으로 출판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뭐 올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올릴 거는 지금 구상을 해놓은 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세르반테스 홈페이지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가르쳐 드렸다라기보다는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제가 라디오 방송을 많이 다운받아서 듣던 곳이 있었거든요. 물론 듣기만 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학원에 다닐 때 수업 자료로도 사용했었는데, 그 사이트가 아직도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뵙도록,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하는 직장인 프로페 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